보겠어요. 설설 길어져서 그런데 뭐 출판사를 한 세 군데를 확보를 했는데 그 중에 이거 지금 이 실물로 된 건 천재 교과서인데 천재 교과서를 보고 제가 지금 말이 문제 방향을 바꿨거든. 예를 들면 봐. 준선 위의 점에서 그은 접선을 알아볼까? 지금 아까 얘기했죠. 그래서 결론은 뭐야? 수직이다. 이것도 지금 나와.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데 뭐 이렇게 되고 이래서 해봐 뭐 이러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밑에 적용 확장해서 포물선의 준선 위의 점에서 포물선에 그은 두 접선을 서로 수직임을 증명해 보자. 그럼 증명을 방금처럼 하라는 뜻일까? 아니라 그 박해점에서의 접선의 방식 구하는 방식으로 해갖고 나온 두 접선의 기울기의 곱이 마이너스 1이다로 가겠죠. 뭐 그런 얘기도 있고 뭐 봐 여기 포물선의 원리를 이용한 안테나 해갖고 뭐 이렇게 간다 뭐 이런 거 빛의 경로가 어떻다. 근데 이 빛의 경로 얘기는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고 타원에서도 계속 얘기를 해. 빛의 경로 얘기. 그래서 반사되면 다른 초점으로 간다거든. 그래갖고 이게 의료기기로 뭐 어떻게 사용된다. 뭐 이렇게 나오는데 그게 여기에 있잖아. 반사될 빛은 어디를 향할까? 지금 타원 얘기예요. 그래갖고 뭐 그런 얘기가 지금 계속 나오거든. 그리고 이 문제 같은 경우에도 여기 14번 문제에서 어떤 점에서 여기에 연결했을 때 선분 PF 더하기 PB가 최소가 되는 점 P의 좌표를 구하세요 하는 문제가 있거든. 뭐 그림 상황은 정확히 안 보이더라도 대략 보이긴 하겠지. 그런데 이 문제는 이 박히는데 교과서는 이 안에 있어서 뭐 이렇게 해서 초점을 연결했을 때 최소가 되는 것 찾아보세요. 이거였거든. 그리고 그것만이 아니고 좀 많아. 그래갖고 뭐 지금 교육과정이 단순화돼 간다라고 하는데 여기는 이런 것들을 다 언급하고 있으니까 선생님이 이제 상대평가니까 절대평가면 뭐 이런 거 안 하죠. 근데 상대평가니까 지금 원리를 다 설명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선생님 이해 갔죠? 너희들도 경각심을 가지라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고. 그래서 이 수준의 문제는 거기도 나오거든. 근데 그 전에 정석부터 다시 한번 보면 정석 다 읽어서 이해를 했다. 그래서 정석 14페이지 기본 문제 1-3번 아까 전에 이제 문제를 읽고 이해하라고 했잖아. 그러면 네가 다 이해를 했다고 전제하에 이게 뭘 의미하느냐 하면 이걸 의미하는 거야. 이런 거 왜 하는데요? A에서 P로 빛을 쏴. 이해 갔니? 그러면 절대 B로 가지 않는다. 이게 결론이야, 이 문제. 알겠니? 그러면 B로 가게 하려면 어디로 쏴야 돼? P 프라임으로 쏴야 돼. 이거야. 선생님 이해 갔나? 왜? 그 경로가 제일 짧으니까. 이거를 직관적으로 안 사람이 뭐 그거 페르 말하는 사람이야. 직관적으로 안 사람이. 그냥 딱 보고 그러네? 원리를 파악을 해. 선생님 이해 갔나? 이게 최단 경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최단 경로에 대한 예제인 거야 이게. 최단 경로는 이게 빛의 경로야. 빛의 경로. 그리고 빛의 얘기는 계속 있었던 거 아까 교과서에 잠깐 공유했죠? 집에 가서 확인하세요. 교과서에 있으면. 그리고 아까 준선이 수직이다라는 것도 한번 확인해 보세요. 다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걸 소재로 출제를 할 것 같아. 그 이제 이 17번 문제는 상황이 이런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뭐냐면 그리고 그러면 A에서 B로 가게 하려면 P 프라임으로 써야지 P로 쓰면 안 된다는 거잖아. 그럼 P로 쓰면 어디로 가니? P 프라임으로 쓴 것과 마찬가지로 평행하게 간다라는 거지.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그게 빛의 경로에 대한 얘기고. 그러면 내가 지금 초점을 지금 여기가 4 이걸 초점으로 지금 한 거거든. 그리고 최단 경로잖아. 최단 경로는 항상 뭘 이용하는 거야? 최단 경로는 직선이고 직선은 정의야, 정의. 최단 경로 직선의 정의가 뭐죠? 직선의 정의가 뭐죠? 두 점 사이 최단 경로로 연결한 선. 그리고 또 하나는 방향이 일정한 선. 그 방향이 일정한 선은 기울기를 강조하는 입장이고 두 점의 최단 경로로 연결한 선은 바로 이런
원리를 얘기를 하는 거거든. 두 점을 최단 경로로 연결한 선이라는 정의로부터 뭐가 나와? 삼각 부등식이 나오지. 그러니까 다른 거는 이거 직선보다는 더 길다. 이거는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왜 이거는 이것보다 더 기니? 이것과 이거랑 더 하면 왜 이것보다 더 길어? 씨발 이걸 어떻게 설명해 줘? 그런다라면 정의가 그거야. 최단 경로로 연결해서 이게 지금 최단 경로야. 두 점의 최단 경로. 따라서 얘는 이 경로가 아니므로 더 길지. 오케이? 이렇게 깔끔하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아무튼 그러면 이제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정의는 포물선의 정의예요. 그럼 이게 있잖아. 그래서 뭘 해야 돼? 하면은 초점을 연결한 선. 활선은 초점. 이걸 생각해 주는 게 포인트다. 라는 거지. 선생님 이해 갔나? 이걸 생각하는 게 포인트야.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이걸 생각하는 게 포인트야. 그래서요. 그러면 초점이 있으니까 뭘 생각해야죠? 준선을 생각을 해야죠. 이게 준선이다. 이거 준선은 마이너스 4지. 초점은 4고 4,0이고 맞나? 오케이. 그렇게 그러니까 이걸 발상을 해내야 된다. 발상을 해야 된다는 건 지금 이 얘기를 한 거고 이게 포물선의 정의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랑 이거랑 같다고요. 이 수선의 발을 내리면. 오케이. 그래서요. 그런데 이 상태에서 이거를 연결을 한다. 그리고 이거를 연장한다. 오케이. 그러면 이제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이거 봐. 이 길이랑 같고 이 길이랑 같지. 지금 어디서 생각하겠니? 삼각 부등식에서 생각하는 거죠. 직선. 요 삼각형에서 생각한다가 아닐까? 그러면 요 길이는 뭐가 어떻게 되는 거야? 요 길이가 최소가 되라. 이거죠? 요 길이가 최소가 되라. 그 말은 요 길이가 최소가 되라. 라는 말과 같죠? 이게 상수니까 똑같지? 왜 이걸 생각하나요? 정의를 생각하려면 그럴 수밖에 없고, 그러면 수학은 논리랑 같은 거 한다. 이게 이 길이는 다르지만 최소가 된다. 이게 최소가 된다는 거. 이게 최소가 된다는 거지. 왜? 이거는 상수니까. 이런 논리를 뭔가 어디선가 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어디서 했죠? 중선 정리를 할 때 이런 논리를 했어요. 중선 정리는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이 최소가 되는 걸 찾으려면은 이거 해서 이렇게 해갖고 이거 제곱 플러스 이거 제곱의 2배가 같으므로 그때 변수는 이거밖에 없다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었던 거거든.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지. 그러면 이것 더하기 이거와 이게 최소가 될 때가 같은데 이것 더하기 이게 뭐야? 이것 더하기 이거죠. 오케이? 그거를 이거 삼각형을 생각했을 때 이것보다 길죠? 따라서 이 점이 어디 와 있을 때야? 여기 와 있을 때죠. 이 논리가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지? 다만 단계가 지금 봐. 이걸 생각한다. 그래서 이거가 최소가 되는 게 이거가 최소가 되는 것과 같다는 걸 생각한다. 이게 오히려 어려운 거지. 이런 부분이 쉬운 듯 어려워요. 선생님 이해 갔나? 알겠죠? 그럼 발상이 어려운 거죠.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을 해야죠. 그래서 내가 여기 적어줬잖아. 최단 경로는 직선에 대한 얘기고 직선은 거리에 대한 얘기라서 정의로 연결이 된다. 선생님 이해 갔죠? 그래서 아까 전에 그 등각 정리에서 최단 경로 얘기를 그래서 한 거였거든. 그래서 이걸 생각을 한다고. 그러면 정의를 이용한다는 건 이거랑 이 길이를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 이걸 생각을 하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도 이걸 생각을 했을 때 이걸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으니까 이걸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거가 왜 여기서 끝나지? 하면 이렇게 가야 될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하면 이게 상수이기 때문에 이게 최소가 된단 말은 이게 최소가 된단 말과 같은 말이구나 라는 걸 파악을 한다 이거지. 그러면 이거는 이거다. 그러면 이것보다는 기니까 이게 여기에 있을 때가 최소다.
그러면 그때 최소는 뭐야?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죠. 요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아니고 요 길이 더하기 이게 최소값이지. 그런데 문제에서는 최소를 구하라가 아니라 최소일 때 넓이를 구하라네. 넓이를 구하란 말, 그거를 구하란 말과 같은 말이네. 요 길이 구하고 그러면 이 길이에서 요 길이를 빼라는 거죠. 이해 갔나? 그리고 밑변 곱하기 높이, 이거 높이를 구하라 이거지. 그럼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를 구하면 답이 나오는 거네. 오케이? 그러면 이 점의 x좌표와 y좌표는 어떻게 구하죠? 그걸 나한테 물으면 어떡하죠? 점은 교점이야. 교점은 실근이야. 교점 x좌표가 연립을 해야지. 이거 어떻게 구하나요? 4, 이거 씨발 마이너스 2,8이라잖아. 이거는 문제 나와 있지 않을까? 문제를 정확하게 봐야겠네요. 아주 좋은 결론이야. 이거 이해 갔지? 그래서 풀면 되겠어요. 참고로 해설, 계산 부분의 해설을 위해서 이건 나눠주도록 하겠어요. 알겠지? 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하나, 둘. 자, 이렇게 해서 그건 집에 가서 확인하시고 그렇게 해서 푸시면 되겠다. 지금 내가 자 보겠어요. 선생님은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눠서 하고 이게 이제 1학년 때 했던 그 기본형, 표준형, 일반형의 관계인데 선생님이 표준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를 쓰고 이제 표준형이란 말은 고1 과정까지 그리고 고2 과정이 되면 표준형이라는 단어보다는 도형의 이동이라는 단어를 선호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고 뭐 박스에 이렇게 있는데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될 거만 체크하고 넘어가겠어요. 기본형에서는 요 놈을 좀 알아둬야겠어요. 기본 도형. 기본형에 있는 기본 도형이다. 뭔 말이냐? 그 포물선을 그릴 때 어떻게 그리나요? 그 전에 이것부터 봅시다. 이것부터 뭔가 하나 빠진 듯 해갖고 봤는데 기본형은 뭐로부터 오는 거죠? 정의로부터 방정식이 기본형 방정식이 등장을 하죠. 그리고 요게 뭐야? 자취 방정식 구하기다 라는 거예요. 요게 자취 방정식 구하기다. 그래서 구하기가 뭐야? 하면은 두 점 사이의 거리 공식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 공식이 같다 등식으로 놓고 정리해주면 기본형이 나온다. 뭔 말인지 알겠죠? 오케이. 그리고 이제 하나 더 알아둬야 될 게 기본 도형인데 이거는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포물선은 어떻게 그리나? x축, y축. 그래서 꼭지점이 원점이다. 그러면 초점이 여기에 있다고 하자. 그러면 준선은 당연히 여기에 그리겠죠. 그럼 포물선은 어떻게 그리나요? 그래프를 어떻게 그리죠? 그래프를 어떻게 그려? 점 대입을 해서 하는 거지. 근데 함수의 그래프는 식이 주어져서 거기다 넣어서 좌표를 구해서 하는 건데 여기서는 정의가 주어져요. 정의에서 이제 특이한 게 있는데 뭐냐면 요 놈이 되겠어요. 요점. 요점이 되겠어요. 이 점이 뭔데요? 이게 지금 포물선 위의 점이야. 그런데 어떤 점이냐면 수직이야. 여기가 초점이야. 초점. 그래서 수직이 되는 점이야. 근데 그 길이가 뭐냐면 요 길이와 같아. 그런데 이 길이가 이 P가 이게 P죠, P. 그럼 이 길이는 2P죠. 근데 P가 양수일 때고 P가 음수라면 절대값 P가 그러니까 절대값 2P가 되겠어요. 그래서 이 길이가 수직이고 이 길이가 절대값 2P. 오케이? 그러면 뭐가 어떻게 되는데요? 그러면 정의에 의해서 여기까지 길이가 같다. 근데 이 길이가 이 길이죠. 이거 수직이면.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러면 포물선을 그리는 걸 이렇게 그린다가 되겠어요. 이해 갔죠? 근데 이 기본 도형이 뭐야? 그러면 이 기본 도형은 90도인데 같아. 따라서 정사각형이 되겠어요. 정사각형. 기본형에 대해서는 이 점을 알아두면 좋겠어요. 우리 수업에서는 이 점을 격자점이라 한다. 이해 갔죠? 알겠지? 2차 곡선에 대해서는 다 이런 기본 도형이 있어요. 기본 도형이. 그래서 기본형에 대해서는 요 두 개. 뭐 이거는 당연한 얘기고 요거다. 도형의 이동에서는 여기서는 이제 2차 곡선이죠, 곡선. 그래서 얘가 뭐야? 하면 곡선이다. 그래서 곡선의 이동이고 곡선의 이동은 뭐야? 요소의 이동으로 생각을 해줘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요소란 뭘까요? 하면 점과 선, 선은 직선이죠. 그러면 뭐가 되겠니? 하면 가장 기본적으로 점은 초점, 그리고 선은 준선, 이런 걸 생각을 할 수 있겠죠. 결론은 얘를 이동시켜서 난 다음에 거기에다가 이와 마찬가지 방법으로 다시 그린다요. 곡선을 통째로 이동시킨다가 아니고 이렇게 습관을 들여줘야겠어요. 알겠니? 이거는 기하적인 곡선만이 아니고 해석적인 곡선, 즉 3차 함수 그래프, 4차 함수 그래프도 마찬가지이므로. 그런데 이것보다는 좀 더 실전적인 게 얘가 되겠어요. 뭐? 꼭지점, 대칭축. 얘를 이동시켜서 생각을 한다. 이해 갔죠? 오케이. 너 이해 갔니?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것과 이것을 이동시키는 게 아니고 요것과 요것을 이동시켜서 사실상 뭐 이거는 대칭축이니까 그냥 꼭지점 이동시켜서 그린다 라고 생각을 해주면 되겠어요. 알겠지? 오케이. 그래서 여기서는 이게 끝. 그리고 일반형은 다른 거 없어요. 일반형이 주어지면 이제 그림에 대해 생각하려면 뭐 해주는 거야? 완전제곱꼴로 바꾼다. 완전제곱꼴로 바꾸는 이유가 뭐야? 하면 그래야지 이렇게 가니까. 그래서 일반형이 주어지면 완전제곱꼴로 바꿔서 저렇게 간다. 이 사실 하나 알아주면 되고 형식적으로는 요거다. 형식적으로는 이거 말고 하나 더 알아둘게. 이거 y제곱은 4px다 라는 식을 보고 뭘 설명을 하고 있어? 하면 이거지. 이름이 뭐야? 2차 곡선이야. 왜 2차 곡선이니? 그러면 뭐야? y제곱항이 있으니까. 그런데 xy 두 문자로 만들어지는 2차 식은 몇 종류야? 세 종류다. x제곱 그리고 xy. 알죠? 그래서 여기서는 이런 것들이 없다죠. 물론 거꾸로 될 수도 있지. x제곱은 4py.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러면 그때는 이제 y제곱과 xy가 없다가 되겠어요. 참고로 xy가 있게 되면 준선 그리고 대칭축이 x축 또는 y축에 평행한 직선이 아니고 비스름한 직선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이제 재밌는 일이 벌어지는데 그런 거는 이제 대학교 가서 공부를 하시고. 선생님 이해 갔죠? 오케이. 대표적으로 XY가 있는 거 이거죠. 그런데 여기서 주축이 대칭축이죠. 이게 뭐야? 비스름한 직선, X축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서 배우는 건 주축이 뭐야? X축에 평행하거나 Y축에 평행한 걸 배우는 거거든. 그런데 이거 쌍곡선이거든. 왜 쌍곡선인가는 여기서 다룰 일이 아니야. 왜? 이렇게 주축이 비스름한 직선이 되어버렸으니까. 선생님 이해 갔나? 오케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그러니까 네가 배운 반비례 또는 유리함수의 그래프를 쌍곡선으로 다루는 건 이제 대학교 가서 하겠죠. 근데 참고로 대학교 가도 안 해요. 왜? 너무 기본적인 거라 그냥 네 혼자 알아 공부해. 로 넘어가요. 대학의 씨발 그냥 족 같은 거지. 그래서 애들이 뭔가 열심히 배우는데 체계성이 없어. 대한민국 대학 교육은. 근데 외국도 그건 뭐 하는 거야. 자, 아무튼 이렇게 알아두면 되겠어요. 그래서 방정식은 끝내겠어요. 근데 뭐 낯선 게 없어. 뭐 낯선 건 이거 하나. 나머지는 뭐 이거는 2차 함수에서 맨날 했던 거고 이게 아니라 이거는 큰 타임이 맨날 강조한 거고 뭐 여기는 뭐 저기 원의 방식과 똑같은 얘기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하품이 나오지. 자, 그리고 이제 3번 이제 위치 관계로 가겠어요. 위치 관계는 이제 최종적인 기하의 최종적인 목표라고 그러죠. 그러므로 여기서 또 좀 중요하겠어요. 오히려 내신에서는 여기가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이 원리적으로는 아까 정의에서 했던 할선과 접선 이런 얘기들이 원래는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라서 이게 내가 설명하는 게 완벽하게 교과서 내용과 순서가 일치하게 가르친다라면 아까 그 내용을 거기서 가르치면 안 되고 여기서 가르쳤어야 되는 건데 거기서 가르친 거는 접선의 방정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논증계화적인 그 정의를 이용한다라는 게 중요했기 때문에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그쪽에서 한 거였어요. 접선의 방식은 보조적인 수단인 거지. 오케이? 그래서 위치 관계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겠다. 정석 피세요. 정석 18페이지. 17페이지 제목을 보면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 위치 관계를 보면 가슴이 설레면서 두근두근대면서 다시 한번 조금 더 아는 내용이라도 다시 한번 보는 이런 기본적인 마인드가 세팅이 되어야겠어요. 위치 관계. 어쩌라고 이러고 있으면 안 되겠어요. 위치 관계 판별식만 나오는군 하고 끝나면 안 되겠어요. 내가 질문하면 또 대답 못 할 거지로. 그래서 18페이지 박스를 존나 자세히 확인하시고 19페이지 박스도 확인하세요. 알겠죠? 시작. 위치관계에서 이제 이게 두 개잖아. 그 18페이지는 저게 있고 19페이지에는 이게 있다. 뭐 씨발 정의에서는 몇 판을 갈아가면서 하더니만 지금 이렇게 하고 끝낼 예정인 거야? 그래 끝낼 예정이지. 왜? 뭐 식만 다르지 방법론은 똑같잖아. 판별식 이용한다 처음 보냐? 판별식이 뭔가요냐 혹시? 그러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할 거 판별식을 이용한다거든. 판별식과 0의 대소관계에 따라서 위치관계의 기준은 뭐죠? 뭐 이런 것은 이제 고1 때나 적는 거지. 지금 적는 거 이제 기준은 교점의 개수, 교점이다. 그 교점은 뭐야? 교점의 x좌표가 실근이다. 따라서 방정식을 하고 이게 2차야. 2차와 1차를 연립하면 2차가 나오겠지. 그러니까 2차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을 쓰고 그럼 판별식을 쓰는 거야. 0과의 대소관계에 의해서 2개냐, 1개냐, 0개냐 이걸 판단할 수 있다. 이거잖아. 그럼 이제 여기서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겠니? 나는 보통 뭘 물어? 하면 이거지. 이거 언제 쓰는 거야? 물론 이제 어느 정도 큰탐 수업의 스타일을 아는 사람은 이걸 확인을 했겠죠. 이걸 언제 쓰는지 안다 손 들어보세요. 손 들어보세요. 내리세요. 이거는 2.5명인데 1명 0.5 0.5 0.5 합쳐서 1.5 합쳐서 2.5명. 자 그럼 0.5명한테 한번 물어보겠어요. 손든 게 잘못인가요? 네가 얘기해. 네 생각을. 직선은 포물선에 교점이 됐어.
그걸 목적이야. 그래서 이걸 이용하면 교점의 개수가 나와. 내가 묻고자 하는 건 이게 교점 판별식이 0보다 크면 교점의 개수가 2개다와 같은 말이지, 같은 말이 되기 위한 조건이 뭐냐고 를 질문한 거였어요. 예를 들면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실근의 개수는 서로 다른 실근의 개수는 2개인가? 항상 그런 게 아니죠. 언제 그렇게 되죠? 공통수학 1에서 너희들은 공통수학 세대자. 아, 씨발, 수학상황과 공통수학 1, 2가 같이 알고 있는 학년제라서 지금 헷갈린다. 언제 쓰는 거야? 그러니까 판별식이 0보다 크면 서로 다른 2시근이다. 이게 2개가 필요 충분 조건이에요. 언제 필요 충분 조건이 돼? 고일 때. 그거지. 지금 그걸 묻고 있는 거야. 그러면 여기서 답이 개수가 실수되냐? 그게 아니죠. 이게 아니죠. 뭐죠? 언제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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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0.5명은 지금 다 탈락했어요. 그래서 이제 한 명이 남았어요. 언제죠? 그거죠? 그래서 이 적혀 있다고. m은 0이 아니다. 이때는 뭐야? 하면은 이 직선 어디 갔어요? 없네. 곡선 포물선과 직선의 위치 관계에서 직선이 0이 아닐 때다. 이거죠. 펴보세요. 그래서 거기 노란색으로 동그라미 치겠어요. 18페이지 박스 직선 y = mx 플러스 n 오른쪽에 m은 0이 아니다 적혀 있죠. 씨발 이런 거를 뭐 이런 사소한 거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사소한 인간이야. 수학은 이런 게 중요한 거야. 이게 단서야. 이럴 때 성립해요. 이럴 때 성립해요. 이럴지 않으면 성립하지 않아요. 내가 너무 답답해서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나도 얼마 전에 한 거야. 칼 포퍼라는 과학 철학자가 있어요. 과학적 지식과 과학적 지식이 아닌 지식의 구분 기준. 늘 그 사람은 반증주의라 하거든. 반증이 가능해야 과학적 지식이다. 반증이 가능하지 않으면 과학적 지식이 아니다. 예를 들면 천동설은 과학적 지식이 아니다. 왜? 계속 새로운 현상이 나타나면 반증이 아니라 이래서 천동설이 틀렸구나가 아니라 계속 뭔가를 추가해갖고 자꾸 확장해가. 괴물처럼. 이건 과학적 지식이 아니다. 지동설은 증거가 나타나면 지동설은 폐기. 이거 지동설이 잘못됐네. 이거거든. 근데 그런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 이거거든. 내가 지금 얘기를 왜 하고 있을까? 과학적 지식, 즉 수학적 지식은 범위가 있어야 지식이야. 범위가 없잖아? 그러면 이건 과학도 아니고 수학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이제 문과적인 지식이 되는 거야. 선생님 말 이해가 안 나? 범위가 있어야 돼. 그래서 얘는 지금 이 얘기는 여기에 서서 해당 거지. 여기가 되면 해당 사항이 안 돼. 지금 이 얘기야. 칼포퍼의 반증주의 어쩌고 한 얘기가 그 얘기거든. 이렇게 되면 이거는 깨져. 이런 게 있어야 돼. 이런 게 없는 지식은 과학 지식이 아니야. 그 사람 주장이야. 뭐 그 주장이 완벽한 건 아닌데 오늘날 보편적으로 1차적인 내용으로 인정되는 지식이거든. 이게 그거라고.